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3일 부산 침례병원의 4차 경배가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여 민간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침례병원 파산 이후 지역 의료 공백 해소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침례병원이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부터 사실 공공병원화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나왔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좀 없는데요. 파산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을 텐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조금 긴 시간인데요. 2017년 7월에 침례병원이 공식적으로 파산하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 단체라든지 건강정책학회와 같은 이제 보건의료 관련된 전문 단체들과 토론회도 수차례 개최를 했었고요. 네. 부산 시민 10만 서명 운동을 해서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토론회라든지 여러 정책과 관련돼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지역 여론을 만들고 정책화시키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2017년 7월부터 쭉 여론을 만들다가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네. 유력 정당의 이제 부산시장 후보 모두가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겠다. 이제 어떤 지금 보험자 병원이니 지방의료원인 여러 방법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보다는 공공병원으로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에 부산시장 후보가 모두 동의를 해주셨고요. 네. 지금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정부에도 이제 핵심 보건의료 공약으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건강정책과 산하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민관 공동 TF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TF에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지금 당면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 15차례, 16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작년에 발주를 했고요. 네. 지금 빠르면 2월이나 3월쯤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역에 이렇게 공공병원이 들어서길 바라는 주민들 입장으로는 굉장히 절차가 좀 오래 진행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10년 걸린다라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이제 수익 중심이 아니고 이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네. 여전히 행정 절차 속에서는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절차상에 네. 복잡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거쳐야 되는 절차와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증빙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특별히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앞서 있었던 10년, 20년의 운동의 시간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올 2월이나 이제 3월에 나오게 되는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타당성 조사가 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아마 바로 이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 행정 절차상으로는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절차를 다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생각보다는 이게 지역 주민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네. 생각보다는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도 현재 의료 공공성 강화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산에서는 침례병원 파산 이후에 지역 의료 체계 공백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공공병원 필요성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정구에 큰 병원은 사실 침례병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문을 닫게 됨으로 해서 지역 의료 체계에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더 큰 병원이 이제 다시 또 병원이 되면 되는데 주변에 또 양산에 양산 의료병원이 있고 부산대병원이 있고 또 여기 해운대 쪽에는 또 백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로 인해서 침례병원 자체가 좀 경제 수지 악화를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설병원이 들어오기 힘드니까 네. 지금 현재 부산시 정책에서 공공의료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당연히 오거돈 부산시장도 당연히 그걸 공공의료병원을 하겠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활성화됐죠. 네. 활성화되고 이제 공공의료병원을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진척은 조금씩 이제 되어가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공의료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공의료병원이 한 5.8%쯤 됩니다. 네. 그런데 부산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이 모자란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국민의료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공공의료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까지 사설병원에서 그 의료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공공의료에 대한 큰 그걸 못 느꼈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을 사설병원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이제 애들을 안 낳기 시작하니까 산부인과 없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 재활 의료 프로그램이나 재활 진료를 하는 데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응급센터인데 네. 응급센터도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국종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사설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표까지 써게 되는 경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거돈 후보께서 시장님께서도 서부선 의료원 하나 만들고 지금 부산 의료원을 또 중부권에 두고 그다음에 동북산 부산 의료는 이제 침례병원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의료는 반드시 사설병원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가 4차례나 유찰되면서 사실은 감정가 859억 원이던 최저 입찰가가 지금 352억 원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면서 혹시 이제 이게 민간에 매각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의 가능성이 조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침례병원이 민간에 매각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기나요? 사실은 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네. 이제 이 우려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거론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1월에 이제 1차 경매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민간에 팔리는 것 아니냐, 네.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부터 계속 이런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일단은 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침례병원 부지가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땅이 토지가 되게 넓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떤 개발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종합병원 부지로밖에 쓸 수 없다라는 용도 변경을 이제 불허하는 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근데 저 부지는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행정상에 지금 명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어도 민선 7기에서는 좀 어렵겠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외에 요양병원이라든지 다른 수익 목적으로 병원을 개원하게 되면 네.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익 중심의 의료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시민 건강보다는 다른 어떤 민간 의료 체계의 문제점들이 침례병원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공공의료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유찰되고 작년 5월부터 4차 경매가 계속 연기되었거든요. 네. 3차례나 경매가 연기되었는데 합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유찰이 되고 연기가 된 것이면 이제 의료법인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면서 침례병원 부지를 이제 용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제 또 민간 의료 측면에서 보면 그런 큰 부지에 이제 병원을 지어가지고 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아까 사무총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익이 나게끔 운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수익이 나는 진료만 하게 되고 특성화 병원이 되고 특정 진료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주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일정 진료만 수익이 나는 진료만 하게 되는 병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의료법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아마 민간 매각이 그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든 일단 민간 병원으로 팔리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는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60억에서 지금 352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부산시가 민간에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 파악해본 바로는 제1 채권자인 유암코 자산투자회사에서 네. 그 이제 채권 손실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암코에서도 채권 손실액을 발생시켜 가면서까지 굳이 힘들게 민간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 네. 그렇다면 부산시가 공공병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선명히 보여주고 유암코랑 이제 부산시가 공공병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이 필요하니 민간 매각에 하지 말고 부산시랑 협의하자라는 일종의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경매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네.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은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경매 중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좀 민간 중심으로 발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좀 확충돼야 한다. 특히 부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까? 민간 중심의 보건 의료 체계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병원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원, 그리고 중소병원, 그다음 대행병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리 법이 어떻게 되면 의원이든 대행병원이든 모든 입원 환자, 외래 환자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의료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큰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하고 작은 병원부터 큰 병원까지 경쟁하다 보니까 대형병원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둘째는 수익이 되지 않는 것을 진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없어지는 게 대형병원이 없어지고 있는 게 산부인과입니다. 네. 왜냐하면 애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지만 특정 환자에게만 진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어린이 재활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희귀병을 다루는 병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응급센터 운영 네. 이런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는 결국 공공의료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에다가 병원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이제 자기 병원을 지어가지고 수익이 안 내가 파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인원이 많은 지역, 많은 지역에만 이제 인구수가 많은 지역만 병원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익이 안 나다 보니 자음에 가행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손보험이라는 제도를 합니다. 민간의료보험제를 또 보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행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보험에서 받을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식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원병원에서는 수익을 유도해서 너무 가행진료를 유도한다는 어떤 의료 불신을 가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큰 병원으로 모이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들이 대형병원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뭐 현재까지는 아직 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해결이 돼서 공병 변원화가 이뤄진다면 이후에는 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용역을 맡긴 그 이제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고요. 네. 중간 보고 내용이라든지 이제 일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지역의 의료 수요가 상당히 높고 600병상 이상의 병원이 필요할 만큼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성격이 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만을 진료하는 병원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익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네. 어떤 저소득층이나 뭐 노숙인, 이주민 같은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당연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원래 침례병원이 과거에 그 심내혈관 센터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도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7대 강력시에서 2위거든요. 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아지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7대 강력시에서 높은 수준이라서 이와 관련된 어떤 센터 또 운영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민의 공포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공공병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 부산의료원밖에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감염병이 돌았을 때 시민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익과 관계없이 시민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이다라고 네. 본다면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역할들도 당연히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이 되면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공공의료 역할이라는 점이 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침례병원을 제2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전하려는 움직임도 좀 추진이 됐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좀 답보 상태가 됐었고요. 부산의료원의 금정 분원으로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떤 이점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금정구 지역의 동부상권이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심혈관 좀 환자가 많다 했을 때 이분들은 5분 내지 10분 안에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않으면 사망이라든지 더 크게 중환자로 그냥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5분 내지 10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는 지금 현재 유일한 병원입니다. 그런 의료 공백을 메울 수가 있고 네. 지금 현재 사설병원들 가당입니다. 근데 원래 있던 병원을 공공의료병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병원에서 반발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네. 병원에 있던 거니까. 네. 그리고 셋째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예로 같은 공공의료병원을 새로 짓는다 하면은 서부산 의료원을 갖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 2,2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산 의료는. 네. 그걸 새로 짓는다면 2,200억이 들겠지만은 만일에 침례병원을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하는 비용을 해서 한 1,500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에서도 공공의료병원 세우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일단 2월, 3월에 나오는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건강보험공단 제2지경병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경매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이 효과적이냐 건강보험공단이 효과적이냐라는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둘 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된 방법적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적으로 아까 비용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그 작년 11월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서 이제 공공의료 기관을 확충해서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의료 공공성 강화가 있고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지만 의료를 산업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한 분석을 두고 공공병원 설립을 제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를 짓거나 도서관을 지을 때 수익성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공병원을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익성을 따진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첫째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일부라도 좀 면제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공공병원이 지어지더라도 이 지방 재정의 부담이 사실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설립에 대한 인허가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고 설립할 때 당시 건축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만 국시비 매칭으로 5대5로 이루어지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운영할 때는 또 지방정부 재정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부산시도 부담이 있을 것이고 네. 부산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남, 대전 발표됐던 지자체가 사실 재정적 부담이 다 큰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후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도 이 건축에 대한 비용만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운영비도 중앙정부가 조금 보존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대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설립만 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감염병 사태라든지 여러 시민들이 많이 공포감을 느끼는 사태를 이제 반성으로 삼아서 네. 정말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좀 확충하는 결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 그 병원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해야 될 업무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의식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아팠을 때 병원은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국가나 지방정부의 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만일에 의료공백이 한 지역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의료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공의료든 사설의료든 반드시 제도적으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신 분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공공의료를 이야기할 때 늘 하는 게 이제 미래를 위한 일이다, 생명을 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보건의료 노조 슬로건이기도 하죠. 돈보다 생명. 근데 정말 뭐 지역의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 장애인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이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바라보실 때 저거는 세금이 낭비된다. 저 지어봤자 우리들이 부담하고 뭐 저소득층만 좋은 거야 이렇게 보시지 말고 네. 정말 우리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공공병원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좀 응원과
예, 좀 기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